현우와 서진은 결혼 3년차 신혼부부예요. 35살 대기업 직장인 현우와 31살. 고등학교 교사 서진은 각자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며 살고 있습니다. 서진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고3 담임을 맡고 있어 업무가 많은 편이죠. 특히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간. 자율학습 감독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요. 현우도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어 야근이 잦지만 대부분 10시 전에는 귀가하는 편입니다. 퇴근 후 현우는 식탁에 앉아 서진을 기다리곤 해요.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지만 자꾸만 시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11시 무렵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반갑게 맞이하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습니다. 서진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항상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죠. 오늘도 서진은 야자 감독 때문에 늦게 들어왔어요. 현우는 데워둔 반찬과 국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아내의 하루를 물었습니다. 서진은 한숨을 쉬며 고3 학생들 대입 준비로 정신없는 하루였다고 말해요. 두 사람은 식사하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진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샤워를 하러 갔어요. 현우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서진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서진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서진은 현우의 어깨를 살짝 건드리며 침실로 들어가자고 말합니다. 현우는 잠에서 깨어 거실불을 끄고 함께 침실로 향했어요. 침대에 누운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현우는 서진의 손을 잡으며 이번 주말에 데이트하자고 말했어요. 서진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이번 주말에도 학교에 출근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학생들 모의고사 준비로 특별 보충 수업이 있다는 거예요. 현우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해한다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잠들기 전 현우는 서진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최근 들어 부쩍 야근이 늘어난 아내가 문득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대견하고 사랑스러워 이마에 가볍게 키스한 후 잠에 들었습니다. 요즘 서진의 야자 감독 일정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일주일에 2번 하던 당직이 어느새 서너 번으로 증가했고 자정을 넘겨 귀가하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현우는 열정적으로 일하는 아내를 응원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죠. 어느 저녁 현우는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안을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서진은 야자 감독이라며 11시쯤 들어올 거라고 했죠. 저녁을 준비하던 현우의 시선이 식탁 위에 놓인 서진의 수첩에 멈췄어요. 무심코 펼쳐본 수첩에는 정갈한 글씨로 이번 주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만 야자 감독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화요일과 수요일에도 야자 감독이라며 늦게 들어왔었죠. 현우는 의아한 마음에 수첩을 넘겨보았습니다. 페이지 한켠에 자주 등장하는 성우쌤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차 마시기, 4시 성우쌤 미팅. 점심 성우쌤과 같은 메모가 여러 번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서진에게 동료 교사라고 들었던 성우라는 사람에 대해 생각했어요. 가끔 서진의 휴대폰에 연락이 오는 사람이기도 했죠. 그날 밤 서진이 귀가했을 때 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야자 감독 일정과 수첩에 적힌 내용이 왜 다른 건지, 성우라는 사람과 그렇게 자주 만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사실을 자신에게 말하지 않는 건지 궁금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일찍 출근하는 서진에게 오늘 퇴근 시간을 물었어요. 서진은 또 야자 감독이라 늦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현우는 괜찮다며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죠. 그날 회사에서 현우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꾸만 서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최근 들어 달라진 아내의 모습. 현우는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닌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믿음은 결혼 생활의 기본이라고 자신에게 타이르면서 서진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퇴근 무렵 현우는 충동적으로 서진의 학교로 향했어요. 오늘이 정말 야자 감독 날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현우는 경비실에 들러 아내를 찾았어요. 경비 아저씨는 오늘 서진 선생님이 야자 감독이 아니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현우는 발걸음을 돌려 차로 향했어요.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야자 감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아니라니. 도대체 서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현우는 차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현우는 서진의 휴대폰 위치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신혼 때부터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고 있었죠. 휴대폰 앱을 열자 서진의 위치가 학교에서 10분 거리의 카페에 찍혀 있었어요. 현우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현우는 주차를 하고 창문 너머로 안을 살폈어요. 구석자리에 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있었죠. 둘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현우는 그 남자가 성우라고 직감했습니다. 현우는 잠시 그들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카페 맞은편 벤치에 앉아 서진과 성우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서진은 평소와는 다르게 활기차 보였어요. 피곤한 기색 없이 밝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낯설었죠. 성우는 가끔 서진의 손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에 현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걷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일정 거리를 두고 그들을 따라갔어요. 어디로 향하는지 궁금했죠. 두 사람은 번화가를 지나 호텔 앞에 섰습니다. 현우는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어요. 서진과 성우는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현우는 로비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들어가야 하는지 고민했죠. 이 모든 것이 오해일 수도 있다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현우는 용기를 내어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현우는 서진과 성우가 리프트를 타는 모습을 포착했어요. 현우는 그들이 탄 층수를 확인하고 다른 리프트를 탔습니다. 5층에 도착한 현우는 복도에 서서 주변을 살폈어요. 서진과 성우는 보이지 않았지만 멀리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는 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503호실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 안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서진의 웃음소리. 현우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현우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우는 문 앞에 서서 들려오는 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서진의 신음소리와 성우의 속삭임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그동안 의심했던 모든 것이 진실이었어요. 현우는 계속해서 영상을 녹화하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그대로 복도에 주저앉고 말았죠.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아내. 그리고 그녀가 저지른 배신. 현우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잠시 후 현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이성을 되찾으려 애쓰며 호텔을 빠져나왔어요. 차에 도착한 현우는 핸들에 머리를 기대고 오열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쌓아온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첫 만남 프로포즈, 그리고 결혼식 모든 순간이 갑자기 거짓으로 느껴졌어요. 현우는 서진에게 전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증거를 더 모으기로 마음먹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마음을 가다듬고 평소처럼 행동하기로 했죠. 자정이 다 되어서야 서진이 돌아왔습니다. 야자 감독이 길어졌다며 지친 표정으로 들어온 서진을 보며 현우는 마음속으로 비웃었어요. 다음 날부터 현우는 서진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내용, 그리고 일정표까지 모든 것을 조사했어요. 서진과 성우의 관계는 반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였죠. 학교 체육대회에서 만나 가까워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려 불륜관계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일주일 동안 증거를 수집했어요. 호텔 출입 기록,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그리고 감시로 얻은 사진들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했죠. 현우는 차분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학교에 익명 제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에 불륜 사실을 알리는 제보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 준비도 시작했죠. 현우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이 퇴근했을 때 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준비해 두었어요. 서진은 오늘도 야자 감독이라며 늦게 들어왔죠. 현우는 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성우라는 사람 알아? 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현우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를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보았어요. 호텔 영상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모든 증거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죠.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후였어요. 현우는 서진에게 내일까지 짐을 싸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학교와 교육청에 제보했다는 사실도 알렸죠. 서진은 얼굴이 하얗게 변해 현우를 바라보았어요. 학교에 알렸다고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며 울부짖었습니다. 현우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은 교사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또한 결혼한 사람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지만 현우는 단호했어요. 이제 우리 사이는 끝났다고 선언했죠.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몇 가지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현우는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어요. 창문으로 떠나는 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어요. 현우는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보를 받고 내부 감찰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우는 모든 증거 자료를 학교 측에 제출했어요. 성우와 서진은 즉시 수업에서 배제되었고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죠. 현우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에서 지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설쳤습니다. 친구들의 위로 전화가 이어졌지만 현우는 대부분 받지 않았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배신의 상처를 어떻게든 이겨내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법원에서 이혼 소송 첫 변론이 열렸어요. 현우와 서진이 법정에서 마주쳤습니다. 서진은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현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냉정하게 서진을 직시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서진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어요. 불륜관계, 거짓말, 그리고 신뢰 배신까지 모든 것을 시인했습니다. 판사는 현우의 손을 들어주었죠. 위자료와 함께
재산 분할에서도 현우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어요. 상간자 소송도 현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성우는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는 두 사람 모두 교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죠. 서진과 성우의 교직 생활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서진의 삶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어요. 교직을 잃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습니다. 성우와의 관계도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틀어지기 시작했죠. 서로를 원망하며 갈등이 깊어졌어요. 결국 성우는 서진을 떠났습니다. 서진은 친구 집에 얹혀 살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했어요. 예전에 화려했던 삶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에서 카페, 알바생으로 전락한 서진은 매일 밤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죠. 현우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한편 현우는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은 현우의 상황을 알고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그래도 일에 몰두하며 마음의 상처를 달래려 노력했죠.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서진의 모습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현우는 우연히 거리에서 서진을 마주쳤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서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 현우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서진이 먼저 다가왔어요. 서진은 현우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했어요. 현우는 담담하게 서진을 바라보았죠. 이제 모든 감정이 사그라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사랑도 모두 사라지고 그저 무덤덤함만 남았어요. 현우는 서진에게 이제 각자의 삶을 살자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현우의 행복을 빌어주었죠. 두 사람은 그렇게 진정한 이별을 고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찾아왔어요. 현우는 회사 일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승진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맡게 되었죠. 주변 사람들은 현우에게 새로운 만남을 주선하려 했지만 현우는 아직 때가 아니라며 거절했어요.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우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곳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진은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인생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죠. 두 사람 모두 과거의 실수로 큰 대가를 치렀어요. 현우는 가끔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결혼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는 시간,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현우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무언가 허전함이 느껴졌어요.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과 텅 빈 집, 홀로 먹는 저녁 식사와 적막한 밤,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휴직을 결심했어요. 잠시 일을 떠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하고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죠. 제주의 푸른 바다와 맑은 공기는 현우의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주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지난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서진과의 만남, 결혼 그리고 헤어짐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시간이었죠. 현우는 이제 미래를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마친 후 현우는 유럽으로 떠났어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생활은 현우에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죠.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며 자신감을 되찾아갔어요. 3개월간의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현우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회사에 복귀한 현우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에 임했죠. 동료들도 변화된 현우의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소개팅을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새로운 인연을 만날 준비가 된 것 같아 수락했습니다. 소개받은 여성 지연은 출판사에서 일하는 편집자였죠. 조용하고 따뜻한 성격의 지연과 대화를 나누며 현우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연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취향과 생각을 공유하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현우는 과거의 아픔을 지연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지연은 공감하며 현우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갔어요. 사계절이 지나고 현우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일에서도 성과를 내고 새로운 관계도 시작했어요. 가끔 서진의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더 이상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았죠. 그저 인생의 한 페이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결국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느꼈어요. 서진의 이야기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교직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낸 서진은 고향에서 조용히 지내며 과거를 반성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권유로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죠.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어요. 비록 교사는 아니지만 다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서진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성우는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학원 강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마음속 깊은 후회가 남아 있었어요. 그는 결국 교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죠. 작은 학습지 사업을 준비하며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일에서 성과를 내며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죠. 지연과의 관계도 깊어져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며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현우는 이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현우는 출장길에 우연히 서진을 마주쳤어요. 시간이 흘러 많이 달라진 모습의 서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죠. 잠시 카페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이제는 어른의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서진은 현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어요. 자신의 실수로 현우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죠. 그리고 현우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현우도 서진의 안부를 물었어요. 서진은 이제 도서관에서 일하며 조용히 지낸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현재 모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의 상처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현우는 지연과의 행복한 관계를 조심스레 이야기했고 서진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과거의 미움과 원망은 이제 모두 사라진 듯 했어요. 헤어지기 전 서진은 현우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었기에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찾아갈 수 있었다고 말이죠.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인생은 계속된다고 가끔은 힘든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우와 서진은 서로를 향해 가벼운 목례를 하고 각자의 길로 떠났어요. 이제 둘 다 과거의 아픔을 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겪었지만 그 속에서도 삶의 교훈을 얻었죠. 서로에게 남은 것은 미움이 아닌 성장의 기억이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현우는 생각했어요. 가끔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내 삶을 지켜준다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말이죠. 현우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어요.